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당연히 해봐야겠죠. 주식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주식을 진짜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의 지난 일주일간 움직임, 일주일도 아니죠. 지금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커서 저는 5% 이상 오르거나 5% 이하로 5% 그러니까 그 인텐시티로 5% 밑으로 내려가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 기준이 그런데, 어제 제가 얘기한 게 장후에 그냥 확 꽂아버려서 오늘은 또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대로 결정돼서 그냥 마이너스 6.65%, 장후까지 하면 거의 7% 가까이 내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유는 트위터를 살 돈이, 이분은 거의 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아니면은 메인 소스가 하나도 없죠. 테슬라가 사실상, 그래서 제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테슬라가 거의 원천이기 때문에 참 우려가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CNN은 계속해서 비판적 기사를 내놓는데요. 트위터도 인용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팔 것 같은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어찌됐든 팔 거다. 계속 지금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걸 포화를 이렇게 내는데, 근데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이머전시 세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리 팔았고 이제 돈 안 판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걸 기억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팔지, 또 팔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의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분명히 안 판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올 소스가, 그렇죠, 이분이 돈을 뭘 구한다 그러면 테슬라 말고는 크게 구할 데가 없는데 어렵습니다. 일단 드러난 거는 본인 입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를 100%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이렇게 테슬라 팬인 거는, 뒤에 이제 오늘 주제는 차 이야기입니다. 차를 너무 잘 만들고 목표한 바를 못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대부분 말한 대로 실행을 해줬고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게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미도 램프업 한다 그러고, 기가베를린도 지금 스트럭처 배터리 팩이라든지 4680을 기반으로 어쨌든 완성해 가겠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 회사인데 지금 4680 셀에 있어서는 다른 배터리 회사들의 지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프로그레스를 보이고 있죠. 꽤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배터리 회사랑 비교해도 참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 기준으론 느리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느린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버리기가, 미워하기는, 현실에서 보기에는 항상 이거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절대적 기준이 있죠. 근데 실상은 상대적인 거죠. 배터리 회사보다도 4680은 더 빨리 만들겠어요,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의존도를 더 줄이겠죠. 이거 생산하겠다는 양이 어마무시하니까 다들 미온적이니까 본인이 더 열심히 해서 그 의존도를 줄이겠다. 근데 진짜 본인 스스로 4680 셀은 이러다가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근데 아직 원하는 만큼 도달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내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 아니면은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딴 차를 사야죠. 전기차에 관심 있으면 테슬라 아니면 딴 차를 사겠는데, 좀 비싸다. 근데 물론 이제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모델 3보다 싼 거를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이게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맨날 말만, 이런 게 좀 아쉽죠. 빨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싼 모델이 필요한데, 아직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로도 충분히 어제 얘기했듯이 판매 단가를 안 낮추고도 비싼 데를 더 해먹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빨리 나올 수 있을지 시장 상황상.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모델을 보죠. 자, 폭스바겐 ID4가 한국에서 요즘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좀 다시 핫해졌습니다. 저는 이 차의 상품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이미 제가 과거부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뭐 시장에서 잘 팔리면 그게 최고인 겁니다. 거의 제 의견과 동일했던 게, 이거 뭐 거의 지난 2분기까지 수치를 보면 이거는 이게 팔리는 겁니다. 이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제 말이 시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너무 유별난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지금까지 증명을 해줬는데 꼬라 박는 걸 보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확 늘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제 무색해질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이유와 사람들이 왜 ID4를 그래도 좀 선택을 하는지 최근에 와서 그런 이유를 보면 결국은 내년에 테슬라가 잘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일단 폭스바겐의 말 나온 김에 실적을 보면은 작년 3분기 대비는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ID4도 늘었죠, 좀. 근데 지금 이런 추세로 팔면은 아마 작년 대비 마이너스 20%를 때리지 않을까, 토탈.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죠, 미국 내에서 폭스바겐이. ID4 역시도 한 마이너스 10%.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런 엄청난 반등을 해서 아마 작년 정도 팔지 않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별로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의 성적이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들 죽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평균 정도 맞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저 ID4가 갑자기 잘 팔게 된 게, 누구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냐면 현대랑 기아가 제네시스까지 갑자기 잘 팔다가 훅 떨어졌죠. 여기는 주구장창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하고, 기아 EV6도 올해 최저치를 팔았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보조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안 만들다 보니까 그냥 바로 끊겼거든요. 근데 폭스바겐 ID4는 미국에서 만듭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이게 사인이 되자마자 바로 돌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역시 굴지의 글로벌 기업답다.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하기 무섭게 절묘하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참 대응력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량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의 힘이 얼마나, 다 죽어가던 애도 살려준다, 이 정도는. 이런 정도의 차를 사는데 보조금이 대수냐, 제 채널에 막 댓글이 달리는데, 아니, 보조금이 일정 역할을, 그게 전부는 아니죠, 당연히 차를 선택하는데. 그리고 차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보조금이 하는 일도 좀 영향력도 줄겠지만 무시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레벨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자, ID4의 가격을 보면요, 37,000달러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저기다가 7,500달러의 중앙정부 보조금 현재. 근데 개정안은 또 이제 다르지만,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도 충족시켜서 좀 가봐야 알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기존의 그 7,500달러 중앙정부 보조금과,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이 전기차에 친화적인 친구들은 여기다 또 몇천 달러씩을 얹어주기, 사실상 10,000달러 이상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죠. 근데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배터리는 42,000달러. 그 다음 이제 올휠 드라이브 프로는 46,000달러.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주행 보조라든지, 상위 모델로 가면 상위 모델이 더 있습니다. 모델 트림이. 그러면은 뭐 5만 불 넘어가고 뭐 54,000달러까지 가겠네요. 그리고 뭐 소폭의 옵션이라든지 내연기관들은 마크업이 너무 세서 딜러들이 뭐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차량 가격에 10,000달러를 깎아버리면은 세죠. 그래서 이런 갑자기 기사 회생하고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잘 팔더라.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차의 상품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뭐 이런 차 컨셉의 제로백을 따지냐. 근데 이거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제조사 홈페이지에 바로 높은 모델에는 주행거리 다음으로 제로백이 0 to 60 액셀레이션이 바로 나오죠. 이게 테슬라 때문에 이제는 자기 차가 빠르다라는 걸 얘기를 못 합니다. 전에 MKH도 그랬지만 테슬라 때문에 그냥 기준 하나가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 차량의 가속력은요, 테슬라 대비해서 그냥 다 애교 수준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뭐 이런 패밀리카 컨셉에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그렇게 안 사면 되는데, 우리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래전부터 차를 살 때부터 우리는 제로백을 신경 썼다.
필요하든 안 하든 왜 제조사들이 이걸 갖고 급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눈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조사한테 물어봐야죠. 폭스바겐만 그러냐? 이거 패밀리카인데 이거 왜 제로백을 여기다 왜 적어놨을까요? 아니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아니 벤츠는요 가서 그냥 모델 라인업만 쳐도 이게 주행거리가 아니라 내연기관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제로백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아니 현대기아차도 그 왜 내연기관에서 엔진 사이즈로 급을 나누고 그 급이 나눠지는 게 가속력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게 로망이 있는 거지 빠른 차에 대한. 근데 어쨌든 제조사가 그렇게 급을 나눴다. 그리고 그걸 마치 이제 어떤 기술력의 과시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과시인지 예, 뭐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제조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런 제로백을 계속 강조를 하다가 요즘 덜하죠.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예, 이 테슬라 때문에 모델 S나 X 이거 제가 몰고 있는 것도 3초대죠. 그리고 타다 보면은 이거 다 애교로 보입니다. 그런 빠른 차를 타면은 뭐 우려스럽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이건 진짜 심포도구나. 많은 분들이 이 차량 올라갈수록 차량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가속력이 좋아질수록.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이게 대중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느낌? 뭐 딱히 그쵸 이 차량 컨셉에 필요한 건 아닌데 차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 음닥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운전하는 재미가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굳이 그걸 다 안 써도 빠른 차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게 정말 슈퍼카의 전유물들이었는데 테슬라가 그걸 대중화시켜버리면서 이게 내세울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른 내연기관들이. 그리고 많은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리뷰어들이 플레드를 몰아보면은 테슬라 플레드를 몰아보면 이거 이상 재밌는 차가 없다라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자동차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입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테슬라가 기술적 혁신과 지금 변화하는 시대의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좀 너무 빠른 혁신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나름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조사가 그냥 끝나누기를 켠 게 아니라 진짜 가속력은 일상생활에서도 재미를 줍니다. 운전하는 재미, 드라이빙 플레저는 진짜 빠른 차가 드라이빙 플레저입니다. 근데 그게 빠르게 달리려면 브레이크도 좋아야겠죠. 근데 한국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불거지더라고요. 저희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옛날입니다. 왜냐면요 미국에서 이거 한번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2020년에 야 이거 이 가격에 드럼 브레이크 써도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죠. 그리고 이 가격에 그리고 대부분 기사들을 제가 그때 이렇게 봐도 지금 다시 봐도 중로는 이건 100% 원가 절감입니다. 근데 굳이 뭐 빨리 안 달리고 그리고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드럼 브레이크를 써도 원가 절감이지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잘 팔리면 그게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볼지 향후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네요. 지금까지는 이러면 안 됐었죠. 이러면 미국에도 좀 출시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저렇게 지속하게 감소하면서 역시 이런 드럼 브레이크 컨티넨탈제 새로 만들든 안 만들든 이건 그냥 100% 원가 절감입니다. 그냥 기사들 다 보니까 다 원가 절감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냐라는 거죠. 빨리 안 달리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브레이크도 필요도 없고 성능이 그렇게 꼬진데 뭐 꼭 좋은 브레이크 넣어야겠습니까? 그 큰 문제는 없는데 가속력이라든지 더 좋은 사람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조사들이 이렇게 급을 나누는 거지. 그러려면 더 좋은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고 이걸로는 택도 없죠. 택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계속 패밀리카라는 걸 인식시켜서 너는 그냥 그렇게 느린 차만 타라고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서 브레이크도 원가 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반대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팔리면 중요한 건 결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겁니다. 잘 팔리면 그게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제조사도 원가 절감해서 좋은 거고 테슬라도 그 차 위에다 찍어내려고 합니까? 결국 원가 절감, 대량 생산에 있어서 원가 절감은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돈을 벌 데가 센서, 울트라소닉 센서도 테슬라 없애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수천억이 남는데
그 하나 부품 가격은 얼마 하지도 않지만 대량 생산에 있어서 그거는 그거 몇 천 원, 뭐 몇만 원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 왕창 팔면은 진짜 엄청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건 100% 원가 절감이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거에 동의를 하면은 그냥 가는 거고, 이미 옛날에 저는 그래서 이게 딱히 2020년에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게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있어서, 그래서 저는 별로 ID4의 상품성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만 역시 보조금의 위력은 좋더라. 다시 미국에서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보조금의 도움도 있지만 그래도 판매량이 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않을까. 그리고 제발 빨리 모델 S나 X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도 이제 열심히 shipping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맛보면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이 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사람들의 기준이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걸 몰아보고 저도 굳이 뭐 제가 벤츠 E 클래스를 탈 때 한 6초 대면 충분하지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그때 돈이 없어서였지 않았을까. 역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차에 열광을 하는지. 물론 그러려면 다시 한번 더 좋은 브레이크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S나 X가 대중화되면, 야 이거 플레드 타면은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을까. 많은 일반들이 그게 손에 그걸 못 잡아서 그랬던 거지, 더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접하면 접할수록 저는 생각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